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여러 개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올라오려고 얼른 읽었더니 문제에서는 마와 보기만 비교하는 문제여서 괜히 앞에 거를 열심히 읽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일단 고3 3등급을 놓고 강의를 할 거고요.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고전 시가에 대한 해석과 보기에 대한 비교,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마하고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요건 조금 길죠. 이렇게 긴 거를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 긴 시조 혹시 아세요? 사설 시조라고 하죠. 이렇게 짧은 거는 세 줄로 된 거 평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작가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 양반이 썼다는 얘기고요. 여기 작자 미상이죠. 이렇게 되면 평민들이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게 사설 시조예요. 평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발달이 된 게. 자, 여기 신음이라는 사람이 이 시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봤대요. 워석버석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 거겠죠. 그래서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에 이런 것들은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뭐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이냐. 자, 그러면 초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초장에서 창밖에 님이라고 추측한 근거가 버석하는 소리 때문에 님이 맞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장에서는 지름길에 무엇이 낙엽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은 워석버석은 대상이 무엇인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겠죠. 아니면 밟히는 소리인지. 자, 낙엽의 소리입니다.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칠까 하노라. 내 마음이 다 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장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그러면 얘가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김호문 선생님?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임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게 느껴지는 시조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봐보면 이건 좀 길고 한자어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읽다 보면 거의 다 조금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벽사창이 어른컨을 님만 여겨 풀떡 일어나 뚝딱 나서보니. 자, 얘가 님이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뚝딱 나왔대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김어부 선생님? 창문에 어른 했죠. 창문에 무엇인가 어른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문에 무엇인가 어른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님이라고 여기서 뚝딱 일어나 보았대요. 자, 여기서부터 중장입니다. 님은 아니요. 명월 달이 가득한 곳에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앉아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 날개에다가 넣어두고 슬쩍슬쩍 깃을 다듬는 그림자로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무에, 오동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나무에 봉황이라고 하는 건 상상의 새라고 얘기하는데 새가 내려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리를 날갯깃에 묶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자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장에서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얘가 생각한 그림자의 대상은 누구의 그림자? 봉황새의 그림자.
라고 알 수 있죠. 네, 중장을 봤더니 아이고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아유 내가 밤이었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좀 남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왜 저렇게 뛰어나가서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김호범 선생님 뭐라고 정리할까요? 자신에 대한 한탄 또는 그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는 나 너무 아파라고 얘기했지만 아이고 낮이었기에 망정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웃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보기의 초장과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김호국 선생님 뭐죠? 흔히 우리 얘기하는 심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마의 초장에서는 워석버석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 청각이죠. 보기는요, 그림자가 느껴졌다 했으니까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 가는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마를 보면 자, 마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마에서 보면 워석버석 님이신가 그냥 바로 님이구나 일어나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에서 일어보니라는 구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기에서는 뚝딱 나서 보니 임미라고 여기서 풀떡 일어나서 뚝딱 나서 보니라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마의 중장과 보기 중장에서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확인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느냐 아니면 확인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마에서는 그 대상이 뭐였죠? 낙엽이었죠. 보기에서는 공항의 그림자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 보기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의 중장을 잠깐 볼까요? 마의 중장. 네, 마의 중장. 해란 해변의 낙엽은 무슨 일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어딨죠? 봉황에 내려앉아 긴 부리를 휘하다가 깃을 다듬는 그림자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의 중상은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 없죠. 착각을 대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에서 좀 길게 나타나 있죠. 그럼 앞부분에 마에 대한 묘사는 대상에 대한 묘사 없고요. 보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이야기할 뿐이지 여기가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면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픔이다 라고 우리 내용을 정리했고요. 보기의 종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마도 고통을 호소한다 맞는 표현, 보기도 조소를 의식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쉽게 그래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좀 본다면 이런 대상이 봉황이 보통 그 상상 속의 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왕들 그 옷에 그려져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왕 옷에
그 관북에 그려져 있는 게 봉황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홍 선생님 왜 혹시 봉황인지 아시나요? 네. 그 용의 눈물 이런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용이 그려져 있었던 적도 있고 봉황이 그려져 있는 적도 있었는데 봉황이 용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자꾸 이제 전쟁으로 지게 되면서 용이 이렇게 그려진 게 금지가 되어서 봉황이란 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양반의 그런 한자어나 그런 소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설 시조이지만 약간 언어가 양반의 언어를 약간 좀 빌려다 썼다 이런 얘기를 좀 추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을 보시면 아이들이 봤을 때 워석버석 님이신가 이러다 보니 해란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이냐 어쩌면 유한한 간장이 다 끝일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등급 밑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읽는 것 자체를 워낙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슬쩍슬쩍 다듬는 그림자로다. 만정한데 벽원독 젖은 님의 봉황이 내려앉아. 나려앉아라고 되어 있는데 나려앉아 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현대어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대충 80%는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에 대한 방법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